있습니다. 2018년 대지 보유분이 150.7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낙찰받으셨고 낙찰가는 11억 5,700만 원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셨는데 2년 전에 낙찰 받으셨거든요. 과연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 어떨까요? 네. 자, 이 부동산 투자는 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이 루트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 방법이 경매라는 부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해서 이 단독주택을 투자를 합니다. 자, 위치상으로는 서교동, 뭐 우리가 이제 홍대 입구역이라고 하는 지하철역 근처인데 서교동에 낙찰가 11억 5,700만 원, 감정가는 10억 7천만 원대 정도 되는데, 자,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분은 시세 차익과 개발용 투자로 투자를 했는데, 자, 실제 성공하셨는지 안 했는지 직접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위치가 홍대 입구역, 합정역, 망원역, 바로 여기가 서교동입니다. 이 서교동에 있는 이 단독주택을 투자를 하셨는데, 자, 금액대가 뭐 대지가 이 정도면 뭐 낙찰가가 보통 이때 당시 2018년 1월 달에 하니까 뭐 작은 건 솔직히 이때 당시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억대라 그러면 아주 투자는 약한 부분인데, 자, 토지가 46평, 건물 31평의 단독주택인데 실 부분이 낙찰 기준으로 보면 원래 그 안에 뭐 임차인이나 뭐 아니면 이런 따로 임대를 놔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하시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근저당권만 말소하는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뭐 명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분인데, 자, 현재 매수가가 뭐 우리가 3.3제곱미터 평당가로 보면 한 2,515만 원대 11억대가 낙찰을 받으셨는데, 자, 현재가가요 토지가 기준으로 평당 4,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지금 수익 기준으로는 성공하신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성공 사례만 놓고 보면 무조건 경매하면 다 성공할까? 돈을 다 버셨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경매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은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분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대출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자와 상환액을 갚아나가는 건데, 자, 결론은 이자를 3개월 연체 못 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냈을 때에는요, 바로 이거는 이 해당 대출을 빌려줬던 이 채권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채권자라는 분이 결국은 이자를 못 냈으니까 법원에다가 이 부동산을 매각해달라는 부분, 이런 절차라는 게 경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놓고 그 돈을 못 갚아나가는, 근데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못 갚았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매 절차를 놓고 보면 결국은 법원에 신청이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는 이 시간이요, 보통 짧아도 1년, 우리가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바로 이 입찰하는 요 시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경매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 그냥 부동산에 어디 공인중개사 거기 찾아가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권리 분석. 이유가 왜 그러냐면 법원에 이미 이 대출 근저당권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 파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말소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는 이 투자하시는 분이 인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없애는 말소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수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문제입니다. 말소 기준은요, 그냥 다 배당 줘서 낙찰 받으면 낙찰가 금액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겠는데, 말 그대로 해당 경매를 받았는데 인수를 하는 금액이 더 있을 경우에는 내가 낙찰가보다 인수 금액을 더 추가로 지불해야 되니까 이거는 피해, 결국은 손해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파악을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현장 답사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인수 기준이라든가 말소 기준을 체크하는 거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임대차가 돼 있는데 임대차인 중에요, 배당 안 받으시는 분이 있고 배당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임차인 중에 배당을 못 받으시고 나중에 인수하는 거를 끌어들일 때에는 이거 현장 답사 못 하신 분들은 체크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장 답사의 뭐 용도는 뭐냐면 임차인들이 결국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나중에 낙찰받아서 이분들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 이 명도거든요. 명도가 어려운 거 받아놓으시면요. 이거 싸우는 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다 있긴 합니다만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비용도 발생하니까 현장 답사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특별 매각 조건도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물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 안에서도 원, 투 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은요, 등기부 사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원에 가셔서 바로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이거 자금 계획이요. 요즘 뭐 옛날에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도 경매, 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의 조건이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 대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분이 덜컥 입찰 들어가서 입찰 보증금 내놓으시고 당연히 되겠다라고 들어가셨다간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거 시장 흐름도요. 무조건 아파트 경매 나왔다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꼭 좀 하시고 시간은 넉넉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특히 경매 고수들 얘기할 때는요. 이게 당연한 특수물건은 어렵긴 하지만 고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으니까 다들 욕심은 특수물건에 가는데 이거 특수물건 먼저 가실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물건을 먼저 들어가셔서 연습하신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조금 고수가 되시고 나면 특수물건 보시는데 여기서 하나 자 우리가 등기부사항에 표시되는 지금 권리분석사항에서 인수냐 말소냐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등기부사항에 표시되는 건 큰 의미가 제가 볼 때는 문제되는 거 없는데 반드시 등기부사항에 표시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장 답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정지상권, 유치권,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현장에 특히 법원에 가셔서 반드시 이거는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점을 꼭 얘기 드리니까 이런 점들만 체크하신다 그러면 경매 투자 어렵지 않고요. 솔직히 손해 안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량 경매 물건 그냥 물건 나와서 가격이 최저가네 이거를 보는 가격을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요. 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일단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아파트를 사시는데 투자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수요를 어떤 수요로 갈 거냐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가실 거냐 말 그대로 나중에 차익으로 가실 거냐라는 거 반드시 보고요. 수익률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경매 들어가는 경매 비용에 나중에 인수라든가 인수금액가가 들어가게 되면 인수금액까지 들어가면 수익률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투자 가치가 향후에 최소 5년에서 10년 뒤에는 충분히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을 일단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울 얘기하면 서울의 어디, 그 돈이 되는 데는 당연히 강남 용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데를 함부로 간다? 그리고 돈 되는 지역이라고 남들이 얘기하니까 광범위한 지역 안 됩니다. 이런 지역 가셨다가는 대부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가능하시다면 자신이 익숙하고 잘 아시는 지역을 먼저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여기에 경매 신청권자가 1순위이면서 제1금융권. 자, 이 이유는요. 그 해당 경매 물건이 1금융권이면요. 대출 쉽게 안 해주거든요. 그만큼 은행권에서 그것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해줬다는 얘기는 이 물건이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는 검증된 물건이라는 걸 반증한다는 점. 이런 점을 또 한번 발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금융권이면서 1순위에 있는 경매 물건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고 감정평가 금액이 좀 저평가된 거. 자, 이 이유는요. 아까 제가 경매기간 총기간을 놓고 보면 1년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되고 넘어가다 보면 2년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가 2년 전에 감정평가 받아놓은 거하고요. 실제 지금 경매 입찰하는 시기하고 놓고 보면 감정가가 당연히 저평가된 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놓고 보면 내가 지금 입찰할 때 감정가가 낮은 거를 해놓게 되면 충분히 차익이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반증하는 거고요. 당연히 등기부상 부동산 등기부상에 채무 설정액 많은 것도 것이고 채권액 중에 감정가 이게 많은 거 이유는요. 여러 가지만 경매가 분명히 경매로 나왔는데 이 해당되는 채권자가 경매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낙찰받아도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임차인 보증금도 많은 거. 이유는 나중에
보증금을 다시 놓으실 때 회수율도 높고 또 낙찰로 소멸